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안철수 대 이재명 1대1 여론조사 한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대권 주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아주 낮아요. 존재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 안철수 이런 식으로 1대1 구도로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더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항상 1대1 구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항상 이렇게 가장 높게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그 보수 지지층의 어떤 그런 눈길을 끄는 동시에 여전히 그 중도의 마음도 끌어들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1대1 구도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린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그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안철수 의원 행보를 드릴게요. 먼저는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갖다가 면제해준다. 그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명쾌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을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명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안철수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은 보면은 그 말을 갖다가 함부로 안 해요. 나름 그 과학자 출신답게 팩트와 논리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상당해요.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은 며칠 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서 소위 그 방송 3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과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과방위의 국힘 상임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의 법안 숙려 기간 또한 생략한 폭거 이렇게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폭거라고. 그리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진하겠다는 개혁된 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나아가서는 방탄 언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도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상당히 발언이 강하죠. 근데 보면은 안 의원은 쓸데없는 수사 뭐 이런 거 없이 간략하면서도 힘있게 제대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요. 근데 근간에 국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똑부러지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그 외톨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뭐 사람이 굳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정치 능력이 좀 떨어진다, 정치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치력 없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그 국힘 그 수도권 후보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몇 명 이렇게 당선되지 못했는데, 근데 하여튼간에 그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분당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수도권에서 당선된
다른 그 후보들은 뭔가 좀 이렇게 막 지원도 받고 좀 떠들썩하게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그냥 나홀로 조용히 좀 한 것 같아요. 그 조용히 했다고 해가지고 뭐 게으르게 한 건 아니고, 그 안철수 의원이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진짜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 뭐 정치 능력이 없다, 뭐 예? 사람이 잘 안 붙는다, 뭐 그런 비난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당선되는 점, 이 점이 저는 진짜 진정한 그 정치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점이 중도층한테 오히려 어필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 의원이 보면 그 요즘 그 뭐 의정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추진을 뭐 강행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의사단체가 그냥 격하게 이제 대결 구도를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갈등을 갖다가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딱 인물 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떠오르잖아요. 뭐 의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보니까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점진적 증언은 받아들이되 내년부터 시행하는 정도로 이렇게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나머지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의료 대란과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진료 거부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일에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오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딱 중도층한테 딱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뭐 의사나 정부에서 뭐 자존심 대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말 그대로 국민을 보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그 탑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뜬금없이 안철수 대 이재명 이렇게 1대1 구도를 한번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최근 안철수 그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첫째, 그 보수층의 어떤 그 눈길을 확 끌고 보수층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갖다가 똑부러지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중도층도 이렇게 끌어들 수 있는 약간 온건하면서도 그 서로 이렇게 타협을 갖다 조정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렇게 이런 어떤 인물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그 지지층의 어떤 그런 관심도 끌면서 동시에 중도층도 이렇게 중도층 쪽으로도 어필하는 그런 정치인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